예, 전 시간까지 뭐 스케치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파트 모델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피스, 와이어프레임, 뭐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이제 모델링하는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시간에는 그 매개 변수 파라메타를 가지고 이렇게 수식을 걸어주고, 그런 매개 변수를 피처 트리에 따로 빼거나 아니면 테이블 형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엑셀로 이제 조합해서 넣거나 빼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어떤 매개 변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 시간까지 배웠던 것들을 이제 보시면 뭐 대체적으로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것 같아요. 아, 그냥 뭐 형상 만드는 거는 그 나열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봤던 아이콘들 가지고 그냥 웬만한 것들은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어느 정도 조금은 자신감이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다음부터는 이런 흐름을 좀 아시면은 그냥 익숙하고 익숙하지 않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결국에는 종국에는 여러분들이 모델링 만드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몇 번, 몇 과정을 한번 며칠 정도 이렇게 다루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나름의 방법이 이제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다른 툴들을 사용했다라고 하시면은 더욱더 더 편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복잡한 연습 문제들을 다뤄보면서 어, 전 시간에 배웠던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설계 변경을 고려한 그런 어떤 좀 더 난이도가 조금 더 있는 그런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솔리드 모델링과 관련한 내용들을 먼저 한번 해볼 텐데요. 이제 강의 시간이 허락되는 한 뭐 뒤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계속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리드의 어떤 모델링 프로세스는 뭐 별거 없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일단 처음 스타트하는 게 어떤 외부 참조 파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일단 스케치나 3D 와이어프레임을 배치하기 위해서 데이터 평면이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상대 좌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데이터 평면을 가지고 이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이제 스케치 3D 와이어프레임 가지고 치수나 구속 조건 등을 부여하면서 이제 스케치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걸 돌출을 하거나 회전하거나 아니면 이제 플래시나 아니면 홀 리브 이런 명령어들을 써서 기반 스케치를 만들고 좀 연산이나 트림, 복사, 패턴 같은 편집을 진행하고요. 그 외에 이제 좀 더 상세한 설계를 진행을 한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점점 이제 예제를 다루게 될 텐데 저희가 이제 GW3D가 갖고 있는 툴 중에 특징이 솔리드랑 서피스,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링 뭐 그렇게 낯선 단어는 아닐 텐데요. 좀 크게 특징은 솔리드 명령은 솔리드 명령 전용 명령이 있고 서피스는 서피스 전용 명령이 있고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피스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이제 종국에는 그걸 이제 재단을 하죠. 트림이나 스플릿을 하거나 그 안에 필렛을 주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연산 작업을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구분 없이 솔리드와 서피스끼리 결합을 하거나 트립을 하거나 봉합을 하거나 그런 과정들이 두 개의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 그 GW3D의 최고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요거는 조금 예제를 하나씩 하면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비교적 좀 단순한 예제인데 특이하게 이제 도면에 보시면 A, B, C, D 그 다음에 E 해서 지금 파란색 글자로 이렇게 치수가 없고요. 이렇게 나머지 이제 베이스 치수는 있지만 이런 치수들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현업에서 뭐 거래처나 협력사들한테 이제 도면을 받아서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문자열로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는 언제든 이제 협력사가 요청을 하면은 요거는 이제 가변이 된다, 변수가 된다.
라고 해서 뭐 어떤 분들은 그냥 그때그때 새로 모델링을 할 수도 있지만 형상이 복잡해지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매개 변수로 뽑아서 어떤 관계 같은 것들을 걸어 주실 수도 있죠. 조금 더 이제 어떤 뭐 그런 어떤 협력사나 파트너사들의 어떤 패턴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몇 가지 또 규칙들이 아마 나름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 B는 관계 같은 것들 있죠. B는 C 플러스 D 플러스 왼쪽에 있는 D 플러스 요거보다는 항상 커야 된다. 뭐 B는 A보다 항상 커야 된다. 이제 뭐 어떤 그런 수식 관계 같은 것들을 걸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뭐 도면에 따로 그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게 있다 하더라도 뭐 여기에 직경은 전체 여기 15 높이에 뭐 몇 프로를 넘어서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것들 있죠. 예. 나름의 어떤 규칙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같이 일하는 파트너 사이의 요청 말고도 그런 관계식들을 걸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본 예제는 지금 현재 A, B, C, D, E가 언제든 바뀌지만 기본형은 50, 40, 25, 2, 2로 5개의 변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죠. 케이스 1 하고요. 자, 여기서 쓸 명령어는 몇 개 안 돼요. 일단은 이제 변수부터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 명령 당연히 써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돌출, 그 다음에 회전, 그 다음에 홀 명령. 회전은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이 회전 왜 들어갔죠? 네. 그리고 이런 변수들이 바뀌었을 때 각각 그 상태에서 3D 모델의 최적 부피는 얼마 정도가 되냐, 제로비를 계산을 하실 때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협력사랑 그런 논의들을 하죠. B를 얼마 정도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제로비가 얼마 이상의 비용 내로 뭐 처리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뭐 B, C, D 변수들을 조정을 하면서 이 정도가 최적이다. 뭐 그런 의견들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델링을 하기 전에 도면을 바라보니까 위에서 이제 탑뷰에서 봤을 때 스케치 프로파일은 이렇게 이제 똑같은 결과라 하더라도 다양하게 하실 수 있어요. 스케치 하나에다가 직경 A, 직경 B, 그 다음에 C, D를 치수를 포함한 요 삼각형 형상, 요 프로파일을 4개를 한 번에 다 그려가지고 이제 와이어프레임에 있는 곡선 목록 삽입으로 하나씩 이제 잡아 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저같이 스케치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거를 이제 실린더 형상으로 하나 만들고 실린더 형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타입들도 있습니다. 뭐 결과는 어쨌든 나중에 이제 설계 변경이 가장 용이하게 결과 내는 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항상 보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좀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겠죠. 일단 변수부터 한번 만들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식 관리자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A는 얼마냐면은 50. 확인 버튼 꼭 눌러 주셔야 리스트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걸 쓸 건지 안 쓸 건지 최종은 이제 적용 버튼을 누르셔야 얘가 이렇게 변수가 삽입이 됩니다. 적용 버튼 꼭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40이죠. 확인. 그 다음에 C는 25. 그 다음에 D는 2. 그 다음에 E는 2. 적용, 확인. 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해보죠. 자, 이제 만들어 갑니다. 변수를 미리 만들고 시작을 하면은 개개의 피처마다 하나씩 그때 이제 집어넣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원통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원형에서 엔터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반경값이 얼마죠? 15부터 할게요. 15의 높이를 갖는 원통의 직경은 A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치면 큰일이 나죠. 요거는 직경이고 얘는 반경인데 이거를 직경으로 바꿔주시면 괜찮습니다. 높이 값은 얼마냐면은 15mm입니다. 그래서 15라고 입력을 하고요. 연산은 지금 솔리드가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얘만 기본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통을 하나 더 하는데 원통을 어디다 넣냐? 네. 높이가 이제 18에서 15를 빼면 3이죠. 3mm만큼 올라갑니다. 그리고 직경은 B보다 조금 더 큰 A가 되겠죠. 중심을 찍으려고 하니까 잘 안 찍히죠. 앞에서 만들었던 이 원통의 테두리의 중앙이에요. 마우스로 잘 찍으면 사실 중앙이 딸깍 걸려요. 근데 이제 요게 마우스가 손이 좀 떨리시거나 잘 못하시겠다 하면 그때 어떻게 우클릭을 하시면 명령어들이 뜬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곡률 중심에서 요놈이 갖고 있는 이 면에 찍어줍니다. 그리고 직경으로 값을 바꾸시고요. 얘는 B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죠? 18에서 15를 뺀 3mm가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원통이 XY 평면에 쫙 이렇게 맞게 붙어야 되는데 이게 뭐 YX 아니 XY가 아니라 이제 뭐 YG 그 다음에 XG 평면에 이렇게 기울여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참조 평면을 선택하시고 여기에다가 이 원통을 눕히겠다 라고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솔리드가 하나 있는데 기본이 아니라 덧셈으로 하고 연산 영상에 얘를 찍어 주셔도 돼요. 근데 안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합치려고 하는데 기존의 바디가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란으로 놔두셔도 프로그램이 알아서 그 나머지 하나에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부분에다가 이 사각형 안에 이제 내측에 있는 중공 피처를 만들기 위해서 스케치를 할 건데 요게 이제 안에 끝까지 완전히 관통하는 게 이제 치수가 C 25죠. 근데 이제 높이 값은 18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높이 값은 고정이고 좌우로 이제 벌어지기만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스케치를 만약에 이제 하신다라고 하면은 어떤 분은 요 평면을 쓰실 수도 있어요. 요 평면. XY 평면 있죠. XY 평면에다 대고 스케치를 누르신 분도 계실 텐데 뭐 지금 현재 모델에서는 상관없지만 저는 이제 가급적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이런 스케치들은 그냥 피처에다가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원통 피처에다가 이렇게 붙이세요. 예, 왜 그러냐면은 스케치를 평면을 잡고요. 원점도 이렇게 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은 절대좌표 000에 들러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곡률 중심을 누르고 나는 이 테두리의 정중앙. 그러니까 요 앞에서 만든 첫 번째 그 원통 피처가 얘가 원점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리는 스케치의 중점도 그거에 항상 따라가게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예, 그냥 제가 이제 원칙적으로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XY축 어디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 그냥 기본값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는데 스케치의 원점은 지금 형상 베이스 밑면에
곡률 중심과 일치했기 때문에 여기서 구속 그냥 걸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지금 사각형은 제가 무슨 타입 했죠? 내가 센터를 알고 있으니까 항상 센터에 달라붙게 이걸로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괜히 이런 걸로 하셔가지고 손이 더 가는 일이 없어야겠죠? 이걸로 하시고요. 치수는 이제 얘가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서 보시면 C죠? C 확인. 그 다음에 높이 값은 18입니다. 18. 18이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셋 명령을 사용해서 거리값이 얼마냐면은 D가 2mm죠. D라고 입력을 하시고 곡선에서 Shift 키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들어가요. 그리고 체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필렛을 넣어주는데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내가 코너 필렛으로 여기는 여기 보시면 반경이 3mm죠. 그럼 여기에 R 값은 얼마예요? R3에다가 여기 두께 값이 얼마라고 그랬죠? D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3 플러스 D라고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저희 GW3D의 단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옵셋 명령을 사용을 하시면은 얘가 구속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필렛 옵션을 사용하시는 거는 그렇게 권장은 안 해드립니다. 일단은 앞에서 처음 그렸던 25 바이 18짜리 연속 필렛, 필렛 밑에 보시면 연속 필렛이라고 있어요. 우리 필렛 기능을 써봤는데 연속 필렛은 처음이시죠? 반경값 얼마냐? 3mm죠. 3mm고 곡선에다 대고, 얘는 그냥 여러 개를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클릭하시면 전체가 다 3mm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됐고요. 취수 구속 표시 온오프 눌러서 잘 정의됐다 라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한번 또 그려줍니다. 그리고요, 여기서는 뭐가 되죠? 여기 직경 29죠? 29인데 얘 길이가 얼마죠? C 플러스 D인데 D가 오른쪽에도 D가 있고 왼쪽에도 D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2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됐어요? 그러면 29가 되죠. 얘는 그냥 알아서 이제 계속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요 높이 값이 얼마죠? 18에다가 여기 두께 D 그래서 여기다가 18 플러스 D 곱하기 2 이렇게 사칙 연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필렛도 되는데 얘가 3 플러스 D다.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볼까요? 이것도 좀 버그인 것 같은데, 내가 분명히 연속 필렛을 주면서 3 플러스 D라고 했는데 치수가 그냥 5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3 플러스 D라고 한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얘가 3 플러스 D 변수 들어갔죠? 여기 조금 개선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단점은 알고 있어야죠. 단점은 뭐냐? 손이 좀 더 들어간다 라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다 툴들이 뭐 장단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아주 뭐 그런 단점은 아니니까. 자, 돌출 명령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클릭해서 곡선 목록 삽입을 눌러줍니다. 일단 시원하게 안쪽 빵 뚫어줄 프로파일을 Shift 키를 누르고 곡선 목록으로 생성을 해주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고 한 면으로 해야 되겠죠? 네, 한 면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제거를 하고 나 여기서 빼겠다.
굳이 지정 안 해도 돼요. 지금 솔리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종료 버튼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많이들 하시는 것 중에 넉넉하게 이렇게 뽑으려고 그래요. 넉넉하게 뽑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베이스가 되는 피처가 만약에 이 넉넉하게 뽑은 것보다 더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뚫리죠. 예, 벽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치수 기반으로 하지 마세요. 예, 치수 기반으로 하지 마시고 면에 옵션을 줘서 얘로 찍으면 얘가 늘어나건 줄어들건 얘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계속 따라가요. 네가 늘어나건 줄어들건 나는 죽을 때까지 너를 뚫어주겠어. 이제 그런 뜻입니다. 방향값은 따로 지정 안하면 스케치에 대해서 노멀한 수직한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요. 하나 더 남았죠. 돌출 명령 사용해서 우클릭해서 곡선 목록 삽입하고 얘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얘는 근데 좀 특이한 게 여기서 이제 다 뚫는 게 아니라 여기 좀 화면에서 보시면 일부만 뚫어요. 일부만. 얼마만큼? 2mm만큼. 근데 시작이 어디예요? 상단면이죠. 상단면에서 2mm만큼 뚫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 면이 아니라 두 면으로 할게요. 그래서 시작은 어디냐? 면에 선택해서 나 여기서부터 뚫을 거야.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네,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거 또 마이너스예요. 이게 또 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16이라고 해야 될 것. 플러스 마이너스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마이너스 16이라고 해야 되는데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높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18이라고 그랬죠. 18에서 2 요거 빼면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라서 뭐라고 하냐? 마이너스 18 플러스 마이너스 18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빼기 연산해서 이 형상 굳이 안 눌러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죠. 이렇게 뚫었어요. 자, 탑뷰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정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보니까 빵 시원하게 또 홀을 하나 뚫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높이가 얼마냐면 바닥에서부터 7.5mm 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어요. 홀 명령을 한번 볼게요. 홀 명령에는 이렇게 있어요. 여유홀, 나사홀, 일반 홀 있는데 타입은 일반 홀입니다. 그리고 스펙을 가만히 보니까 얘가 끝에가 원 뿌리고 그런 거 뭐 자시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뚫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탄이 있고 관통이 있어요. 얘는 관통으로 하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직경이 얼마죠? 8mm입니다. 그래서 직경은 8이라고 일단 사이즈를 정하고 자 이제 갑니다. 마우스 이렇게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이건 제가 이거 그 홀 명령 한번 그 커넥터 파이프인가? 그거 할 때 홀은 한번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엔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자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 얘가 높이가 얼마죠? 7.5mm 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예요. 이건 조준점이에요. 조준점. 예. 그리고 면은 실제로 내가 뚫을 위치예요. 자, 조준점이 자 어디에 있냐? 원점에서 7.5mm 만큼 떨어진 위치에 포인트를 하나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명령을 하나 좌표로 입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offset이라고 있어요. offset. 참접점법 네. 원점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축 방향이죠? 지축 방향으로 7.5mm 만큼 올리고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네. 저는 이제 얘를 조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옆에 측면에서 이렇게 봐도 얘가 항상 얘를 향하고 있죠. 네, 이건 조준점입니다. 진짜로. 밑에서 보면 어때요? 이렇게 계속 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난 너만 봐. 그리고 면은 여기를
찍어줍니다. 일단 이 면에서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방향은 무슨 방향? Y축 방향. 네, 이렇게 하면은 시원하게 제거고요. 네, 이렇게 뚫어주시면 깔끔하게 뚫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사실은 여기다가 포인트 하나 만들 수도 있어요. 포인트 만들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뚫는 방법도 있는데 포인트를 만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좀 어렵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종국에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저 윗부분에 홀이 있는데 얘가 어디까지 뚫느냐, 직경값은 4mm고요 쭉 뚫다가 다 뚫는 게 아니에요. 바닥까지 뚫는 게 아니라 내부에 이 관통면 있죠. 첫 번째 만들었던 홀의 관통면까지만 뚫고 그 이상은 안 파는 거예요. 그리고 얘의 위치가 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조정될 수 있잖아요. 예, 얘가 위아래로 움직여도 항상 어디까지? 예, 딱 여기까지만 뚫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홀 명령을 사용을 합니다. 홀 명령을 사용을 하고요. 자, 이제 조준점은 어디에다 두느냐, 여기에다 둬야 돼요. 근데 여기다 포인트 찍기가 굉장히 어렵죠. 저라면 그냥 빨리 한다고 하면은 그냥 스케치면, 여기 윗면 이쪽 면에다가 스케치면 잡고 그냥 포인트 찍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하면 누구나 하는 거니까 우클릭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을 한번 더 할게요. 옵셋을 하려고 보니까 참수점이 너무 많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우클릭을 할게요. 상황 메뉴에서 또 우클릭을 하면 또 상황 메뉴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필요하면 또 우클릭해서 또 상황 메뉴로 가요. 내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계속 그 안에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참조점을 뭘로 잡느냐, 공을 중심으로 잡습니다. 어디? 내가 뚫고자 하는 포인트를 여기다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테두리를 찍어요. 그럼 여기가 마치 순간적으로 이제 새로운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원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화면에서 봤을 때 Y축 방향으로 여기다 만든다고 하면은 얼마죠? 네, 15네요. 15. 네, 그래서 마이너스 15. 아이고, 뭐야? 네, 마이너스 15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위치는 지금 잡혔어요. 그리고 면은 어디냐? 네, 여기에다가 뚫겠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직경값이 얼마? 3mm. 근데 이번엔 관통이 아니죠. 관통을 하면 밑에 보시면 지금 다 뚫죠. 내가 원하는 건 관통이 아니라 평탄이야. 근데 어디? 어느 면까지? 네, 요 면까지야. 나는 이 면을 벗어나지 않겠어 라는 뜻이에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5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 6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확인 버튼, 그 다음에 60을 70으로 바꾸고, 네, 확인 버튼 계속 따라가죠. 따라가고 B도 한번 사이즈를 70으로 바꿔봅니다. 그러면 안되죠. 네, 60 큰일 날 뻔해. 60으로 하고 확인. 얘 7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거죠. 사이즈를 이렇게 바꿨을 때 어떤 값이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가 있죠. C는 뭐 한 40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40으로 이렇게. 이건 60 한번 바꿔볼까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60이 아니라 55. 아,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사전에 이제 검증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모델, 여기서 모델 정지 있죠. 얘가 이렇게 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구현을 못 하는 거예요. 얘가 구현을 하면 안 돼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한 5mm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 라는 거. 여기 스케치는 지금 숨겨지지가 않았죠. 왜 그러냐면은 이 스케치 자체를 통으로 쓴 게 아니라 곡선 목록으로 뽑아 쓰고 뽑아 썼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아직도 더 쓸 게 남아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는 다 썼으면 블랭크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3D 모델의 최적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죠. 자, 뭐 당연히 이제 도구에 있겠죠. 형상을 찍고, 그 다음에 밀도 값은 부여를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조회 정보 저장이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면적도 있고 최적도 있고 질량도 있고 무게 중심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중심점을 따로 생성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봤더니 이때의 최적은 얼마고 질량은 얼마고 밀도는 얼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변수 측정한 게 이렇게 들어와요. 변수 측정한 것이 면적은 얼마고 볼륨 최적은 얼마고 질량은 얼마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점이 X축, Y축, G축 이렇게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값을 50, 60, 그 다음에 30 이렇게 바꿔줬죠. 그랬을 때 현재 최적이 49517이에요. 그러면 49517에서 3556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최적과 부피와 면적과 부피와 질량, 무게중심점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진짜 만들려고 맘먹으면 이거 한 3, 40초 안에 만들 수 있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모델링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 만드는 게 큰 목적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다 만듭니다. 모델링은 누구나 다 만들어요. 중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배우면 초등학생도 이렇게 모델링 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델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변수와 관계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런 깊은 생각과 적용을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몫이죠. 예. 다음 예제는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